주변의 상황을 의식한 홍예인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백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억을 모두 지웠기 때문에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종이 같은 머릿속에서 자신의 기억을 찾아보던 홍예인은 두통으로 인해 머리가 콩콩거리는 것을 목격했고, 이를 목격한 윤은성이 이를 알아차렸다. 윤은성은 축제곡을 불렀다고 본다. 홍예인이 수술을 하면 기억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걸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억을 잃지 않을 확률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홍예인이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녀는 홍예인이 잊고 있던 것들을 윤은성이 자신의 모든 추억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믿었다. 그랬다. 우리는 대학 때부터 함께했고 자주 방문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소중히 여깁니다. 홍예인은 윤은성의 말을 기억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윤은성의 말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백현우가 자신의 전 남편이자 스토커, 살인자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리고 홍예인은 가족의 지원을 거부당해 독일에서 혼자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윤은성은 홍예인을 앞으로는 자신이 지켜주겠다며 위로했다. 홍예인이 한국으로 돌아오자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홍수철에게서 손을 떼는 것은 물론 자신을 해라고 부르던 엄마 김선아와 이모 홍범자의 말까지. 이나 그녀는 그녀를 경계하게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윤은성은 이미 상대인 홍예인에게 자신의 가문도 자신의 후계자임을 알렸고, 이로 인해 윤은성 앞에서는 인자한 척만 할 뿐 뒤에서는 온갖 짓을 해왔다. 동생 홍수철을 후계자로 여기지 않기 위해 중상모략을 벌였다. 홍예인이 죽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홍예인의 인생은 다른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고독 속에서 시작됐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위안이 되기 전에 여한이 고독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술 전에 그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비포 허 애프터, 홍예인은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의 홍예인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탐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정을 통해 수감 중인 백현우를 찾아갔다. 홍예인은 백현우를 목격하자 심장박동이 빨라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백현우와의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홍예인은 여전히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근처 약국을 찾았다. 그녀는 약사 주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약을 드릴까요? 가슴이 뛰고 설레네요. 효과적인 약을 주세요. 홍예인의 말을 들은 약사는 홍예인의 붉어진 볼을 바라보며 웃는 척했다. 자신의 이상형을 관찰한 것인지 묻자 그녀는 청심환 시도 중 한 번이라도 성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예인이 관심을 갖고 물었다. 약국 주인은 아가씨를 신문하며 다른 여자들과 똑같은 심장박동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로 인해 약사는 홍예인의 기억 상실 이후 처음으로 의식을 잃었다. 약사 주인은 지금의 남편을 처음 목격했을 때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 말했다. 홍예인의 의견을 고려했다. 그녀는 분명히 윤은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윤은성을 향한 마음은 전혀 같지 않았다. 그 결과 홍예인은 윤은성이 한 말에 회의감을 느꼈고, 의사의 말대로 기억 상실의 원인은 해마 손상과 연관돼 있어 언어 기억과 감정 능력이 저하됐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뭔가의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홍예인은 윤은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윤은성이 조심하라고 추천한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가족 홍범준, 김선화, 홍범자, 홍수철 씨를 비롯해 비서라고 밝힌 나비서 씨와 킨즈백화점 직원 모두에게 인사를 한 후 그들은 모두 짠한 것처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윤은성이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며 자신이 아끼는 사람은 백현우라고 밝혔다. 사실을 알게 된 홍예인의 기억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한편 백현우는 알리바이를 입증해 무죄로 풀려났고, 모든 증거를 검찰에 신고했고, 윤은성이 준비한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사기 혐의와 천다혜가 독일 출국 전 준비한 추가 증거자료, MO3가 불법적으로 활용한 비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무슬이, 은성, 한주는 모두 투옥됐다. 윤은성 회장이 투옥되자 의원들은 홍만대의 큰아들 홍범석을 지도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홍범석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 하여 후계자인 홍예인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수술 후 성격이 변했고, 홍예인은 자신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냉정해진 그녀는 남편 백현우에게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다. 말했다. 백현우는 어떻게 하면 회장이 되느냐며 거절했지만 홍범준, 김선아, 홍범자, 홍수철이 모두 회장이 되는 것에 동의했다. 결국 백현우가 킨즈 회장에 올랐고, 홍예인은 킨즈백화점 사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킨즈는 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중요한 임무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눈물의 여왕은 만족스러운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혜인이가 수술을 거부하자 범자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었고 나는 숨이 편할 것이라고 믿었다. 저는 이 홍범자 씨가 1차적으로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존재하는 유형의 사람이고 매우 감상적입니다. 그녀는 혜인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잃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감정적이고 진지해 히스테리하게 웃었다. 처음부터 현우와 하온을 위해 옹호하는 것도 다 좋은데 무엇보다 굉장히 솔직했어요. 아, 진심이신가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용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는 만나고 싶었던 영송을 만났다. 소설을 읽고 음악을 듣고 이런 노력을 즐긴 척 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나에게 조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조카들의 데이트를 에스코트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은밀할 수 없습니다. 위형 앞에서 목욕을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그러나 영송은 들어가 술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둘째 날 추천하고 다음에 또 오라고 하셔서 범자의 심정을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부정한 게 이상하네요. 그런데 용두리의 오은영은 왜 그 감각을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녀는 눈빛만 봐도 알아차렸을까? 산스크리트어 문자가 다소 뻔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감정을 알면서도 다시 돌아오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녀가 그에게 낭만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환경 친화적입니다. 이것이 혜인이 현우를 다시 사랑하게 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범자의 용머리가 떠오르기 전 마주한 밤에 영송이 자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조이그는 범행을 인정하는 대신 편지를 건넨다. 와, 아버지 저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가서 일행들과 함께 국과 소주 한 잔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송이 오은영인 이유다. 이 작은 마을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두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범자에게라도 재벌가의 여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말해야 하는데 그런 계산은 없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연애관계보다는 범자를 아버지와 비슷한 존재로 인식하고 배려했다. 그렇다. 그녀의 아버지는 꽤 매력적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진실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러닝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예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제 보니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범자가 더 열심히고 오해하고 인정을 거부했을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당시에 인정하지 않은 게 더 고마웠고 그 사람이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유로움은 자신의 욕심보다 타인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킨즈는 당신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로써 용두리에는 두 명의 젊은 왕비의 사위가 탄생하게 된다. 매력적인 남자들의 천국으로 변신해가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